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최근 들어서 파괴적인 게임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생산적인 게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괜찮은 게임이 보이더라고요. 뭐 무슨 베니쉬드의 상위 호환이다, 에오엠의 후속작이다, 말이 많은 게임이었는데 이런 건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입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파데스트 프론티어입니다. 우선 출시 연도를 봐봅시다. 2022년 8월 9일 출시한지 대략 한 달 조금 지난 최신 게임이네요. 가격은 31,000원 얼리 액세스 게임이며 다행히 공식적으로 한글을 지원합니다. 일단 가격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애매해요.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닌? 이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을 지닌 도시건설 게임을 알고 있는데 바로 프로스트펑크입니다. 저는 이 두 게임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푸펑에 비하면 이 게임은 31,000원 값어치는 없어요. 물론 이 게임도 그래픽은 훌륭하고 게임성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값어치가 어디서 갈리냐면 싱글 캠페인에서 갈려요. 푸펑은 스토리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아무튼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맵과 난이도를 고를 수 있는 창이 있고 로딩이 끝나면 시작 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관의 위치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하더군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귀찮아져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요. 저는 이걸 2회차로 플레이해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도 튜토리얼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가이드를 제공해주던가요. 나무를 캐기 위해 범위를 지정하세요 라던가, 아니면 뭐 상태창 UI에 관한 설명을 해주던가.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해할 거예요. 저도 플레이한 지 1시간 만에 공략글을 찾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생존 도시건설 게임 입문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게임이 굉장히 고증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누어지죠? 이것이 비옥도인데 땅이 녹색에 가까울수록 비옥한 땅이거든요? 저런 곳에 밭을 만들어야 작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선호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판자 제작을 위한 제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건물 주변으로 붉은 구역이 표시된 것이 보일 겁니다. 아마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 저기는 건설을 못하는 구역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게 건물 선호도인데 거주지역 근처에 저 건물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아마 제재소니까 시끄럽고 판자를 가공할 때 냄새도 나서 주거지역 근처에 두면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현실적이죠? 게다가 얘네들 겨울을 버티려면 장작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겨울 되면 집 안으로 들어가요. 밖으로 나가는 동선이 길어지면 애들이 얼어 죽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른 게임도 있는 요소니까 딱히 차별점은 없겠네요. 어느 정도 마을이 커지면 이것들을 위해서 퇴비장도 지어야 합니다. 똥 안 치우면 이것들이 병에 걸리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퇴비장이니까 냄새가 오질 겁니다. 거주지역 근처에 놓으면 주민들이 극도로 싫어하겠죠? 아, 퇴비장이라 그런지 범위 더럽게 넓네. 동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길을 건설하고 있는데 길 꼬라지 좀 보십시오. 아니 왜 저렇게 휘어져서 건설이 됩니까? 무슨 고가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길을 건설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겁니다. 특히나 저처럼 딱딱 깔끔하게 심시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밭에 작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네요. 드디어 올게 오고야 말았군. 작물 지정이야말로 이 게임의 오메가 헬게이트 끝판왕입니다. 우선 밭은 3년을 윤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확량 요인에는 비옥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잡초 레벨과 돌투성이도 있습니다. 밭에 잡초가 많고 돌이 많으면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밭도 갈아줘야 해요. 탑게임처럼 밭만 만든다고 끝이 아닌 거죠.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작물마다 수확량, 열내성, 서린내성 등이 모두 다른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심는 작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끔찍한 건 작물을 심을수록 땅의 비옥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밭을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클로버를 심어서 비옥도를 높여줘야 해요. 근데 이것도 고증인 게 실제로도 농사를 지을 때 밭을 휴경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땅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농부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게임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 게임이 이런 걸 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초회차 때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밭과 관련되어서 음식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식량 때문에 매우 고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것들은 밥을 골고루 못 먹으면 병에 걸리거든요? 장담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괴혈병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비타민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먹여야 예방이 되는데 이것들 곧 죽어도 과일 채소 안 먹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거지 근처에 시장을 건설해서 식량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뒤질 때까지 안 먹습니다. 아니 몸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보급을 해줘도 애들이 안 먹는다니까요. 아 씨 등신 새끼 결국 고기만 처먹다가 괴혈병으로 죽었군요. 하긴 중세에는 괴혈병의 원인을 몰랐으니 대가리가 깨지는 것도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상인과 거래를 하는 장면인데 이런 게임에서 거래는 제발 겨울이라고 장작대다가 집에 불 난 거야? 일단 저 불부터 꺼야겠네요. 다행히 근처에 수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불을 끄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괴혈병으로 죽은 시체는 놔두면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근처에 빨리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줘야 합니다. 꼬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한시도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행복한 주민들이 시시각각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거든요. 방화, 전염병, 심지어 술 취하면 지들끼리 쌈박질도 합니다. 근데 막을 방법이 이게 뭐죠? 집이 지금 불타서 부서진 건가요? 주민들 불 안 끄고 뭐 했는데?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걸 진화를 못해요? 왜요? 아이고 우리 예쁜 주민들이 이번에는 콜레라에 시달리고 계세요? 정말 주민들이 마음에 쏙 드는 짓거리만 골라서 해주는군요. 늑대 소굴에다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자잘한 이벤트가 생겨서 그런건지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그래픽도 괜찮은 편이고 꽤 재밌어요. 무엇보다 농사도 있기 때문에 소소한 힐링 타이쿤의 재미를 느끼기는 무슨 야생 동물이 작물을 먹었다고 하네요. 이 고라니 새끼가 범인입니다. 당장 쫓아내줍시다. 왜 고라니가 농민들에게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부분이네요. 뭐 정확히는 고라니가 아니라 암사슴이지만 그냥 저는 고라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고라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곰돌이 푸도 있죠. 저희랑 친해지고 싶은가봐요. 마을에 와서 깽판을 치네요. 근데 일단 쫓아내겠습니다. 구청객들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침략자들입니다. 거주지 방어는 이런 류의 게임에서는 국룰이죠. 마을회관에서 경보를 울리고 전투태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이 다른 생존 게임과 다른 점은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민병대처럼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경비병 혹은 훈련받은 병사들만 전투가 가능하고요. 주민들도 어태 땅으로 공격이 가능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민들은 맨주먹으로 싸우거든요. 보통 이런 게임들은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다가 경보를 울리면 전투태세로 들어가서 민병대로 전환이 되는데 아마 주민들이 몇백 명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몇백 명 모두가 민병대가 되면 게임 밸런스가 무너질 테니까요.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을은 훌륭한 교역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식량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건 똑같을 거예요. 제가 내린 이 게임의 총평은 되게 재밌고 할만한 게임인 건 맞거든요? 다만 편의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렉이 걸려요. 경험담인데 대략 주민이 600명을 넘어가면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카메라 이동하면 렉 걸리고 빠른 배속 돌리면 렉 걸리고 특히 나무를 심을 때 렉이 작살나게 걸릴 겁니다. 장담하죠. 나무 심을 때는 존나게 렉 걸릴 거예요. 최적화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건 건물도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특정 몇몇 건물들을 제외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어느 건물에 어느 작업자가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건물을 찾아서 작업자를 배정해야 하는데 P키를 눌러서 주민을 찾을 수는 있어도 건물을 찾는 토굴은 없더군요. 이 문제 때문에 습격으로 건물이 부서졌다 하면 일일이 그 건물을 찾아서 재건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캠페인 스토리의 부재도 있기 때문에 각 게임 프로스트펑크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되는 가격이 맞아요. 왜 하필이면 장르도 비슷한데 가격까지 똑같은 거야. 비교되게 22,000원 정도면 가격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앞서 말한 문제와 어렉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구입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몇 개월 뒤에 여러 개의 패치가 적용되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